안녕하세요, 와인여신입니다. 계절이 좀 바뀌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 곧 완연한 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살짝살짝 봄바람이 불 것 같아서요. 로제하면 봄, 봄하면 로제죠. 봄맞이 로제 와인 특집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왜 봄엔 로제가 떠오를까요?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우리가 나가서 야외에서 와인을 한잔 하고 싶잖아요. 피크닉에 너무 잘 어울리는 와인이 로제 같아요. 레드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닌 말 그대로 핑크빛, 장미빛 이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샴페인 편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샴페인 편에서 설명했던 말 그대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는 방법입니다. 로제 샴페인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쌍파뉴 외의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또 다른 대륙에서는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그럼 샴페인 외에 기포가 없는 스틸 와인의 경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로제를 만들까요? 두 번째 방법은 침용법, 즉 레드 와인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한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껍질과 주스가 닿아 있는 시간을 갖는 걸 침용이라고 해요. 보통 이 붉은 빛은 껍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의 발효 시간을 아주 짧게,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최대로 가져가도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내로 껍질과 즙을 만나게 해서 옅은 핑크빛이 돌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침용 없이 바로 프레싱을 하는 건데요. 앞창만으로 핑크빛을 내려면 아무래도 껍질이 좀 두껍고 껍질 색이 진한 포도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로제는 어떤 품종으로 만들까요? 사실상 거의 모든 레드 품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샴페인의 경우는 당연히 피노누아와 샤도네이가 주품종일 테고, 스틸의 경우를 보면 로제가 가장 유명한 프로방스, 그리고 프랑스 남부론의 타벨 같은 지역에서는 그르나슈, 시라, 생쇼, 무르베드르 같은 품종을 사용하고, 그래서 달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죠. 프랑스에서 프로방스 타벨 다음으로 유명한 산지를 꼽자면 로제 당주의 산지 루아르일 텐데요. 부르고뉴에서도 로제가 나오죠. 제가 가지고 왔는데 부르고뉴 로제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노누아를 사용하겠죠. 쌍세르 지방에서도 주로 피노누아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페인에서도 주로 토착 품종인 가르나차와 템프라니오를 이용해서 로제를 만들고요. 요즘 비냐톤도니아의 로제를 제가 인스타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로제로는 드물게 장기 숙성용 와인이죠. 까바, 즉 스파클링도 로제가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와인 추천하는 뒤쪽에서 하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북부에서 제일 유명한 와인이 아마로네잖아요. 아마로네를 만드는 품종 중에 하나인 코르비나 품종으로 만드는 끼아레토 바돌리노가 좀 유명하고, 중부에서는 몬테풀치아노로 만들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산조베제로 만드는 로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하면 모스카토 다스티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브라케토 다키를 기억하세요. 모스카토 다스티처럼 달달하지만 예쁜 로제 컬러의 스파클링입니다. 당미가 싫다고 한다면 요즘은 프로세코 로제도 쉽게 볼 수 있죠.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진판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만드는 레드 와인이다 라는 의미에서 화이트, 레드 품종의 이름을 붙여서 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이트 진판델, 화이트 까베르네, 화이트 멀롯 이렇게 써 있으면, 하긴 써 있지 않아도 눈으로 보시면 로제 컬러니까 바로 아시겠죠? 자, 이제 와인 여신의 로제 와인 추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와인 여신이라면 역시 샴페인을 제일 먼저 추천해야겠죠. 드발루로이의 로제 프리미어 크리 논민을 가져왔습니다. 드발루로이는 샴페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아요. 1911년 네고시앙 르로이 가문과 양조가인 두발 가문이 합작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두발루로이가 됐고, 여성 양조가의 섬세함이 잘 드러나는 샴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 크리 로제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르 80%를 사용했고 침용을 한 다음에 20%의 샤도네이를 블렌딩한다고 해요. 제가 이 샴페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당연히 색이 예쁘고 피노누아의 강한 구조감이 잘 느껴지면서
안 그래도 샴페인은 페어링이 좋은데 이 로제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계가 경계가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피크닉을 가면 주로 평소보다는 간을 좀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이 와인을 추천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수입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가 논빈으로 적혀 있지만 1호 빈티지로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5로 표기를 해도 되지만 이 듀발로이 같은 경우가 빈티지 와인을 출시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해에만 빈티지로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1호 빈티지가 또 그렇게 안 좋은 빈티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가 프리미크리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랑크리 포도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윌레진 빈티지 로제를 사려고 하면 가격이 조금 더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빈티지 로제지만 넘빈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얘가 14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물론 맛도 좋아요. 두 번째 와인은 로제 스푸만테입니다. 볼라마타라는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와인이고 우리에게는 테스타마타와 꼴로레로 유명한 비비그라츠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비비그라츠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비비그라츠는 전 라인을 오로지 이태리 토착 품종으로만 만든대요. 얘는 그래서 산주베즈 100%입니다. 그 중에서도 테스타마타와 꼴로레를 만드는 밭에서 나온 산조베제로 만든다고 해요. 볼라마타가 크레이지 버블이라는 뜻이래요. 산조베제 자체가 사실 일반 스틸 와인 같은 경우도 색이 되게 강한 편은 아닌데 얘는 약간 셀몬? 연어 같은 컬러잖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되게 매력 있는 컬러인 것 같고 샤르망 방식 특유의 이제 산뜻한 가실미가 좀 살아있고 이름대로 버블이 약간 타격감 있게 상쾌하게 입안에서 턱턱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로제 샴페인과는 완전히 다른 맛과 다른 향이 있어서 저는 조금 특색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얘는 안주 없이 그냥 야외에서 와인만 드실 때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비그라츠는 또 본인의 와인의 레이블을 직접 디자인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레이블 디자인이 좀 예뻐서 추천하는 부분도 있어요.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와인은 까바 스파클링입니다. 이름에 꽈트로가 들어가 있으니 추론하실 수 있겠지만 4가지 품종이 블렌딩 되었다고 합니다. 스레파 80%, 피노누아 15%에 나머지 5%는 소량의 가르나차와 모나스트렐이 블렌딩 되었다고 해요. 얘는 2차 발효를 한 다음에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병숙성을 진행해서 샴페인처럼 복합미를 가지고 있는 까바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굉장히 예쁘죠? 예쁘면서 좀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얘를 얼마를 주고 샀냐? 물론 행사 중이긴 했지만 3만 원에 샀어요. 3만 원 너무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외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로제 스파클링을 찾는다 이런 상황에 추천드려요. 예쁘고 사진도 너무 잘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스틸 와인이에요. 플레임은 LBE 랑독 프렌치 로제인데요. 얘도 예쁘죠? 제가 여름 와인 추천편에 소개했던 미라발이 조금 떠오르실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미라발이랑 공통점이 하나 더 있네요. 미라발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와인으로 유명했다면 얘는 리빙 레전드, 존 레전드의 와인이에요. LBE가 레전드 빈야드 익스클루시브의 약자입니다. 존 레전드는 자신만의 와인 레이블을 오랫동안 꿈꿔왔는데 이제 음악 작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자신의 꿈을 함께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지인을 통해서 부아세 컬렉션의 오너 장 샤를 부아세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장 샤를 부아세가 누구냐? 부르고뉴 최대 규모의 와인 생산자이자 프랑스 업계 3위의 가족기업을 설립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장클로드 부아스의 아들인데 이들이 나파밸리에 소유하고 있는 레이먼드 빈야드와 이 존 레전드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바로 이 와인을 출시합니다. 프랑스 남부 랑그독 루시옹 지방에서 만들어졌고요. 저온에서 발효를 해서 신선도를 높였고 상당히 섬세한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꽃, 라즈베리, 살구 이런 계열의 섬세한 노트에 약간
좀 풍미가 크리스피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피니쉬가 좀 긴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역시 좀 예쁘죠. 야외에서 마시면 진짜 좀 예쁜 와인 같아서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와인은 알자스 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스린 오프리스라는 와인인데요. 병 모양부터가 좀 알자스스럽죠. 컬러가 꽤 진해요. 주슬리는 13세대째 이어가고 있는 가족병영 와이너리인데요. 1691년 설립된 유서 깊은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1997년 완전한 비오디나미 농법으로 전환을 했고 에코서트가 관리하는 인증된 유기농 와이너리예요. 로제가 내추럴이 많잖아요. 저는 초심자들이 내추럴부터 와인을 시작하는 걸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대체제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셔봤는데 맛이 꽤 괜찮아요. 주시하고 신선한 이런 붉은 베리류의 과실향이 넘치는 스타일인데 좀 찾아보니까 더 풍부한 과실의 향을 내기 위해 제가 가져온 이 1구 빈티지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를 바로 착즙하고 소량의 피노그리를 침용해서 블렌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넘어가는 와인이라 역시 봄 피크닉에 꽤 괜찮아 보입니다. 로제 와인 추천은 여기까지인데요. 샴페인을 제외하고는 제가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랐는데 로제는 워낙 분위기로 마시기 좋은 와인이라 다른 와인 추천편이랑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로제의 장점이 페어링이 좋아요. 레드나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은 느낌이라 아마 피크닉에는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제 추천 와인 들고요. 날씨 어플 켜시고 봄 피크닉 준비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실내용 와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